있지만 잡히지 않는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저는 모두가 속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급선무, 이래도 순서가 있는데 이 실거래가 헛수거래가 지금 밝혀진 지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저 한다는 조치가 최대 과태료 3천만 원 이루고 있으니까요. 계약만 하고 파기하면서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아파트의 시세는 여전히 조작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많이 속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통때 규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규제를 안 했어요. 이걸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도 모르고 일반 사람들도 몰라요. 문통때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중과를 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강남에서 법인형 다주택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이번에 명통이 규제를 한 다음에 중과 결정 후에 매물이 쏟아진 것은 강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송파랑 서초랑. 의외로 그때 매물이 폭증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법인과 임대사업자에게 다주택 뒷구멍을 냈고, 그것을 오판한 정부는 지금 1주택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지돼야 됩니다. 또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도 복잡하게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알아요. 고인물 공무원들은 아는데 정치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이 뭔가 복잡하게 유도하면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게 다 뒷구멍을 내줬습니다. 저는 사실 5주택 이상만 양도세 중과 정확히 했어도 1법인 100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왜 명통이 양도세 중과를 한 다음에 왜 안 떨어지지? 왜 그럴까요? 일단 다주택자를 매매할 시간을 주지도 않았어요. 몇 개월이었잖아요. 그 정책을 한 게. 차라리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다고 했다면은 1년간 매매가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했겠지만 꼴랑 2, 3개월 주고 팔아라 하면 이게 팔립니까, 여러분? 매수세가 없는데. 그러면서 1주택자 규제하는데 1주택자를 할지라도 누가 그걸 사고 싶겠어요. 또 하나는 문통 때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또 오르는 현상이 있듯이 복잡한 거주 요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멀쩡한 세입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죠? 심플하지 못한 게 오히려 전월세 상승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명통의 잘못이 아니고 오세훈의 재개발 덕분에 지금 빌라나 주택 한 채로 아파트 2개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평형이 넓은 경우에.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하면 2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전월세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멀쩡히 살아도 되는 거 때려 부수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곳이 존재하고 여기에 거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기로 인해서 오른 이 현상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멀쩡한 주택이나 아파트를 부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 부서져 있어, 지금. 재건축하는 동안 전월세를 살아야 돼. 돈도 빌려줘.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둘의 미친 콜라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하지 않으면 단기로는 잡기가 힘듭니다. 단기로 안 잡히면 자꾸 무리한 정책이 나가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다 경매로 넘어가요. 다른 거 없어요. 실거래가 헛수거래를 이렇게 방치했을 때 결과는 정말 경매가 쏟아져야만 이 사단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5주택 이상이라 양도세 중과 이거라도 좀 잘하세요. 하지도 않았다니까.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뭘 2주택을 규제하고. LTV를 좀 명확하게, LTV도 여러분 이걸로 가격이 뻥튀기 돼 있다는 걸 고려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집값 대비 대출의 비중 말하는 겁니다. 오세훈 요번에 좀,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허락을 해놨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많이 허락을 저희 이제 부모님 집도 재개발 허가가 났는데,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2종인가 그래가지고 1종 그것 따라서 이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층수가 제한이 있는데, 그게 풀려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풀어줬어요. 원래는 7층인가 8층까지는 안 되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역이. 그런 와중에 시골의 상황도 모르는 대통령께서 농지 전수조사, 개인 간의 임대 금지, 미친 거죠. 이건 제가 따로 시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미친 짓인지. 귀농 유튜버들이 본인이 임대해서 짓던 농지가 지금 다시 회수되고 있다고. 시골 노인들은 땅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그쪽 전수조사 공고 때문에 살 사람이 없고요. 농지 담보대출한 농협과 축협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원래 농지 가격은 이미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거래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지금 주택은 1주택자 규제와 멀쩡한 농지를 왜 지금 급등하지도 않은 시골 농지까지, 시골에 80세 먹어서 지금 요양병원 가네마네 하는 그분들이 안 빌려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강제 매각을 해요? 강제 매각해주면 좀 사줘, 나라에서. 그럼 누가 사요, 농지를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농지은행에서 다 받아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MBC나 JTBC 뉴스, 진보 뉴스에 보면은 대장동 관련 사건에도 실드를 쳐주던 진보분들이 이 농지 분지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있더군요. 그게 좀 제가 볼 땐 재밌었어요. 모든 비리는 다 덮어주면서 그걸 뛰어넘어서 진보에게도 욕을 먹는 게 바로 이 정책입니다. 저는 1주택자 규제를 떠나서 솔직히 5주택 이상, 10주택 이상만 중과를 잘했어도 지금 이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중과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8월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임대사업자가 이제 8월부터 그 기한을 채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양도세 없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꽤 많아요. 그게 문통 때부터 몇 년간 정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양도세 거의 내지 않는 10주택자, 100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올해 말부터 상승이 이제 멈추기 시작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바로 잡힐 줄 아셨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올해 말에 폭락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 예상은 올해 말부터 상승이 멈추고 이제 내년부터 하락전환이 시작되는데, 이런 식이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더 늦어져서, 왜냐면 이것 때문에요. 이걸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 임대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인 다주택자들이, 걔네들은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얘네도 잘 못 팔 거예요. 왜냐면은 매수세가 없잖아. 이 돈 집값을 그 가격을 주고 살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거래 절벽은 계속 심해지고, 더군다나 지금 와서 만약에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한다? 그러면은 얘네도 다수가 못 팔고 나가게 되겠죠. 거래 절벽이 심화가 되겠죠. 지금 똘똘한 한 채까지 규제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뜻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들라 그래, 진짜. 적당히 해야지. 상속세는 깎아준다더니 그건 왜 안 깎아?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지금 보면은 오로지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세금을 밝히는 민주당인데, 그 와중에 100주택자 얘네들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아서 양도세 없이 매도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정책도 내로남불이었다. 정책도 위선적이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관심들이 없는 건지,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 정책집 다 보고 분석하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가 급선 문제 애들이 들어도 알잖아. 그 가격을 막 붕붕 막 띄울 수 있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결론을 내겠습니다. 점입 가격. 전월세 가격 증가로 수익성이 좀 좋아 보이는 것까지 완벽하게 콜라보가 돼서, 그리고 나중에 때가 이르면은 전월세 가격도 급락하게 될 거고요. 이게 다 지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 한 3, 4년이 있을 거고, 모두가 경매로 쏟아져야만 끝날 것 같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의 예측은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상승이 멈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부터 서울 외곽 쪽이나 경기권에서 좀 하락이 시작이 될 거예요. 강남, 분당 강남은 여전히 부지런히 실거래가 거래를 하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들이 그 혜택 양도세 없이 나가는 그들의 매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말부터 상승이 좀 멈출 거라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실거래, 거수거래 조작도 하겠지만은 실제로 매물들이 좀 낮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에 거쳐서 이 대환장 파티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완전히 망가뜨려요. 여러분은 이 미친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아파트 게임에 발을 담그지 마세요. 그냥 서울 아파트 그냥 버리세요. 나중에 하락이 시작해서 20% 30% 떨어져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 많은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다 해소돼야만 끝이 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